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의 강의 제목인 뛰어난 전문가와 그냥 전문가. 자,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뛰어난 전문가가 되는, 그래서 열정을 갖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느냐, 노력 말고, 노력은 다 하고 계시니까 그 장면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이게 다예요. 이 허탈한 장면이 이게 다야. 그런데 저희는 이 장면 하나로 거의 모든 세상의 뛰어난 전문가와 평범한 전문가를 구분하는, 그리고 차이가 어디에서 있는가를 밝혀왔습니다. 자, 지금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초등학생의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저런 물체들을 가지고 초등학교 교실에 가요. 평범한 초등학교에 갑니다. 왜? 일부러 그냥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 데로 가는 거죠. 저는 이런 물체들을 가지고 3학년 1반부터 4반까지 총 4개의 반에 똑같은 물체를 가지고 들어가서 똑같은 일을 시키고 똑같은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저는 말의 간격과 시간 순서만 살짝 바꿔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3학년 1반 지극히 평범한 아이들, 3학년 2반 꽤 똘똘하고 창조적인 아이들, 3학년 3반 우리나라에서 제일 혁신적인 아이들, 3학년 4반 내친김에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아이디어를 내놓는 친구들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사기 같지만 이게 정말 늘 매번 모든 연령대, 모든 직업군에서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끝날 때까지 한 장도 슬라이드를 안 넘길 거예요. 자, 제가 이런 물체들을 가지고 3학년 1반에 들어갑니다. 3학년 1반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물체들을 쭉 뿌려주고요, 아이들 앞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여기서 각자 마음에 드는 거 5개씩 골라서 새롭고 신기한 거 만들어. 그럼 아이들이 쭉 둘러보다가 밑에 있는 저 꼬여 있는 거 있죠? 구부러져 있는 거, 저런 특이한 거 절대 안 고릅니다. 예, 왠지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모두 다 위에 있는 기본 도형으로 다 똑같이 골라요. 이렇게 다 똑같이 골라서 남자아이들의 70%는 이걸로 자동차나 기차 만들고요, 여자아이들의 80%는 이걸로 집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열기가 왜 이렇게 뜨거운지를 알 수가 있고, 도로에 자동차가 왜 이렇게 많이 굴러다니는지를 알 수가 있죠. 하여튼 만들면 여자아이들은 다 집, 남자애들은 다 자동차야. 그러니까 개성, 창의, 혁신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슴 아픈 1반을 뒤로 하고 제가 2반에 가요. 2반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처음엔 똑같아요. 똑같이 이런 거 확 뿌려줘요. 뿌려주고 난 다음에 얘들아, 마음에 드는 거 5개 골라. 여기까지만 얘기해. 네, 그 다음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반에서 아이들이 좀 어이가 없어서 물어봐요. 아저씨 이게 끝이에요? 네. 좀 이렇게 옆반이 1반에서 뭐 좀 길게 하다가 오시는 것 같더만. 이러면 제가 또 좀 연기를 해야 됩니다. 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느라 지루해서 그런 거지. 1반에서도 그냥 골랐어요. 네. 자, 그리고 아저씨 이제 배고파서 집에 가려고 이제 빠이빠이 안녕 이러고 갑니다. 제가. 네. 초3 맞대니까요. 네. 의심은 많아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고를까요? 이젠 특이한 거 골라요. 밑에서.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고르니까 옆에 애랑 다 다르게 고르죠. 자, 그러니까 특이하고 다르게 골라요. 자기 취향에 나와서. 저는 당연히 간 게 아니죠. 문 뒤에서 숨어서 보고 있다가 아이들이 다 고른 걸 확인하면 그제서야 문을 확 열고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고른 5개로 새롭고 신기한 거 만들어. 아이들의 표정은 싸늘하게 식습니다. 그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일단 팔짱 딱 끼고, 그럼 나가기 전에 그 얘기를 하고 나갔어야죠, 아저씨. 네. 그랬으면 저 이런 거 안 골랐잖아요. 이런 거 구부러진 거, 이런 거. 네. 아이들이 짜증을 내죠. 네. 극혐 난리 나요, 막 진짜. 네. 자, 그런데 일단 변화가 만들어지죠. 왜? 같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옆에 애를 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특이한 걸,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잡았으니까 이제 저 재미있게 만들고 기발한 아이들이 한두 명씩, 두세 명씩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벌써 1반이랑 확연한 차이가 나요. 영문도 모른 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2반 담임선생님은 제 옆에 오셔서 저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교수님, 역시 담임교사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진짜 중요한 이제 3, 4반을 갑니다. 자, 3반에 갑니다. 3반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아직 안 보여줘요. 커튼 뒤에 가려놓고 이거부터 먼저 물어봅니다. 순서를 아예 바꿔서
네가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든다면 뭐 만들래? 이제 아이들은 어마무시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지구 평화 지키는 로봇은 무조건 나와요. 네, 요것들이 이제 트랜스포머로 다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의외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시사, 정치, 경제, 국제 문제 되게 해박합니다. 작년 초에 그러니까 저기 뭐야 남북 관계 좋을 때 작년 초에는 남북 통일시키는 프로그램 만들겠다 많이 나왔고요. 작년 여름에 한일 관계 아베 때문에 한참 안 좋을 때는 일본 국무성 해킹 프로그램 만들겠다. 이거 집중적으로 나왔어요. 네. 올해 3월에 대박이었어. 제가 올해 3월에도 경기도 여주에서 한번 했었는데 3반에서 여자아이 하나가 이걸 만들겠대. 나 진짜 놀랍다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옮겨볼게요. 올해 3월에 총선 전에 이 3반에서 여자아이가 뭘 만들겠다고 했냐면 여야 상생과 합의를 도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답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엄청난 아이들 많다니까. 자, 뭐 영원히 기름 넣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나 영원히 충전하지 않아도 되는 스마트폰 정도 얘기하면 옆에서 애들이 쿡쿡 찔리면서 놀려요. 애가 그릇이 작어 막 이러면서. 자, 저는 이런 거 다 들어줘요.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지 아시겠죠? 예, 커튼을 올려요. 일부러 천천히 올려요. 한 절반만 올려도요, 아이들은 자기네들 앞에 닥칠 미래를 예감합니다. 나머지를 다 젖히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방금 전에 네가 말한 거 여기서 5개 골라서 만들어. 아이들은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 아, 이게 바로 어른들이 당해왔다는 보이스피싱이었구나. 진짜 아이들이 눈물을 글썽거려요. 막 손을 부들부들 떤다니까. 네. 부조리? 자, 그런데 아이들 눈을 보면 되게 독특해요. 심지어 레이저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왜? 이제 이걸로 지구를 지켜야 되거든. 이제 이걸로 남북 통일을 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아이들이 4반 기대되죠? 네, 좀만 기다려요. 네. 아이들이 이제 물체를 돌려보기 시작하고 굴려보기 시작하고 부딪혀서 소리도 들어보고, 1반이나 2반처럼 보고 덥석 잡는 게 아니라 모든 물체를 다 돌려봐요. 관점이 달라진 거야. 우리 맨날 관점을 새롭게 해라 이런 얘기 들었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만 관점이 달라져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5개를 고르죠. 한 반 더 남았죠? 4반에 갑니다. 4반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3반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4반에서는 아이들이 간신히 4반에서도 다 고르고 나면 3반에서처럼 옆 사람이 고른 거랑 바꾸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저한테 보여주시는 표정의 의미를 제가 알아요. 네. 저희는 100년 연구에서 내린 결론이 창의적 인재는 이런 말 안 써요. 그냥 창의적인, 창조적인, 혁신적인 상황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창조적으로 만드는 상황에 내가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뛰어난 전문가예요. 타고나는 건 딱 2개란 말이야. IQ랑 성격. 그건 그리고 못 바꿔요. 저희들이 아무리 연구해봤자. 그러니까 IQ랑 성격 가지고 부모님이 뭐라 그러시면 이거 되게 웃긴 거예요. 타고나는 거거든. 유전이란 뜻이지. 네. 되게 웃긴 건 근데 부모님들이 이 2개 가지고 뭐라 그래. 그쵸? 네. 더 웃긴 건 피해자가 이러고 있어. 죄송합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엄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IQ와 성격이 사람의 뛰어남을 20세 이후에 뛰어남을 예측하는 비율이 저희들이 아무리 수학적으로 풀어봐도 8.5에서 9%를 못 넘겨요. 그럼 91%는 다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뛰어남은 나를 뛰어나게 만드는 심리적 상황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야. 그러면 일반은 왜 그렇게 평범했을까요? 일반은 이렇게 했죠. 제가 뿌려주고 마음에 드는 거 5개 골라서 새롭고 신기한 거 만들어. 이게 바로 뭐냐? 도구 먼저 보고 방법 생각해서 뭐 할까를 맨 나중에 생각한 생각의 프로세스의 결과예요. 인간은 도구 먼저 보고 방법 생각하면 결과가 무조건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반은 좀 나아졌죠. 두 번째 반은 어떻게 됐나요? 내가 좋아하는 도구를 먼저 골랐죠. 그러니까 꽤 창의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3반과 4반처럼 해야 돼요. 3반과 4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뭐 할지에 대한 생각부터 먼저 했는데 그걸 도구를 안 보고 깨끗이 무시하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목표가 생겼지. 그런 걸 꿈이라고 합니다. 그럼 말이 되는 목표는 뭐예요? 그냥 목표죠. 그렇죠? 네. 2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너 미쳤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큰 꿈과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정확하게 내가 몇 퍼센트를 해왔고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가를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땀 흘려 얘기할 수 있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꿈과 목표를 구분을 못하고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만 가지고 있어요. 난 어디까지 배울 거야. 나는 1,000억을 벌 거야.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걸 몰랐을 땐 교수가 꿈이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럼 정교수가 꿈이야. 근데 뭐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는 있어야 되지만 목표만 있는 사람들은 평범한 전문가로 끝나요. 그런데 꿈이 있으면 뭡니까? 완전히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남들한테 설명하면 정신 나갔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꿈이라고 부르고 그 꿈을 통해서 남들이 못 보는 데를 보는 거예요. 똑같은 기술이나 도구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표와 꿈 두 개 다 가지고 있는지.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의 결론은 한결같습니다. 자, 그럼 목표는 뭘까요? 명사여야 돼요. 꿈은 뭐예요? 명사이면 안 되죠.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너의 꿈은 뭐니? 교사요. 이게 말이 돼요? 그렇죠? 명사는 생각을 스톱시키고 조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꿈은 동사여야 돼요. 그러니까 3반과 4반 아이들이 전부 다 뭡니까? 동사로 얘기한 거예요. 지구를 지키겠다, 세상을 연결하겠다, 그 외에 모든 종류의 동사가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명사로 표현할 수 있는지 혹은 나를 동사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건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지구상의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뛰어난 전문가 그리고 창조하는 혁신적인 전문가들의 공통점을 봤더니 아주 구체적인 명사화된 목표와 너무나도 큰 동사화된 꿈을 둘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개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이 발견하는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하는 뛰어난 전문가의 특징이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